안녕하세요. 벼락거지 면하려다 이자포탄이라는 그런 제목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벼락거지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벼락 부자는 있어도 벼락거지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벼락거지, 갑자기 거지가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남들하고 비교해서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뭐 말도 안 되는 표현으로 그냥 더듬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냥 살고 있는데 생활하는 수준이 아주 낮고 벌어들인 돈은 적고 그렇다고 해도 빚은 없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조금 궁핍할 수는 있죠. 남들이 밥 먹을 때 소고기 먹을 때 제가 돼지고기 먹는 거고 남들이 돼지고기 먹을 때 제가 닭고기를 먹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조금 내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그럴싸해 보이는 음식을 못 먹는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밥을 먹는 건 남들이 두 끼 먹는데 제가 한 끼 먹거나 극단적으로 남들이 밥 한 끼 먹는데 내가 굶는다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거지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주변에서 너무 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가짜들이 사기꾼들이 벼락거지 운운하면서 빚지게 만들었죠. 사실상 그들의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빚지게 하는 거. 그리고 자기들한테 돈 벌어주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벌써 시중금리가 뭐 주택담보대출의 최상단 금리가 뭐 6.4%다. 이러니까 심상치 않은 거죠. 최하단이 뭐 3.9다. 그러니까 뭐 대략 대출 받는 사람들의 평균 대출 금리가 뭐 4% 초반, 4% 중반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최상단이 올라간다라는 건 평균 대출 받는 금리 자체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면 맞는 거죠. 지금이 한 4.5% 정도를 만약에 받고 있다라고 하면 뭐 최상단 금리가 8%가 되면 4% 중반인 게 한 5% 중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자 폭탄 분명히 맞는 거죠. 벼락거지는 가짜일 수 있지만 이자 폭탄은 맞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이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해서 얼마까지 올릴까요? 한 2.5%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언제든지 한국, 미국,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2.0%까지는 그냥 올릴 것 같고 뭐 2.75에서 3.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뭐 2.75에서 3.0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0.5%, 뭐 0.25에서 0.5%죠. 그걸 뭐 평균을 해서 얘기하면 뭐 0.375, 0.38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뭐 실제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2.0까지 가는 거는 그냥 당연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5월달, 6월달에만 0.5%씩 해서 두 번 올린다고 하니 그래 버리면 지금 1.5이던 게 지금 0.5이던 게 그냥 1.5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 기준금리하고 똑같죠. 한국이 5월달하고 6월달하고 같이 올려야 2.0을 만들어야 미국의 5월달, 6월달이 지난 1.5%와 금리 차이가 한 0.5% 정도 난다라는 거죠. 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미국보다 한국이 더 어렵다라는 거죠. 뭐 사실 뭐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뭐 여차하면 달러 빨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금리 인상 이후에 꽤 많이 어려운 일들이 한국에는 벌어진다라는 거죠.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은 그냥 무너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지금 뭐 뭡니까? 뭐 금리를 내부에는 올려도 1인당 대출자들의 1인당 연 이자가 65만 원 는다라고 하는데 이는 대출을 낸 사람들의 얘기죠. 대출을 내지 않은 사람들의 에는 해당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되게 당연하고 뻔한 얘기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10명 중에 한 절반 정도가 4명 이상이 빚을 냈을 텐데 그 빚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금융노예 600만 명 얘기하는데 그 600만 명 뭐 그들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거죠. 이웃 나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 저렇게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걸 쪼개고 또 쪼개서 아껴서 저축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죠. 미래가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악착같이 저축하고 아끼며 사는 거죠. 먹는 밥값조차도 아끼는 거죠. 뭐 일본은 코인런치라 그래가지고 500엔, 한국 돈으로 5,000원, 그 금액 안에서 점심을 해결하려는 그런 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5,000원으로 지금 한국에서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편의점 도시락 사서 먹으면 딱 맞죠. 그럴 정도로 매우 악착같이 절여가며 사는 모습이 지금 현재 일본 국민들의 모습이다 라고 보면 맞죠. 대형마트에서 이제 폐점하기 한두 시간 전에 재고를 이제 소진하기 위해서 떨이 판매하잖아요. 솔드아웃 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스티커를 붙이죠. 20% 30% 할인 스티커를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안 집는데요. 근데 저도 최근에 몇 달 전에 집 가까이에 있는 대형마트에 가서 똑같은 모습을 벌렸죠. 할인 스티커 20% 30%안 붙이면 안 사는 거예요.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지금 현재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한국에 서서히 상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지금 뭐 벌어들이는 돈은 250만원. 근데 대출로 원리금 내야 되는 건 200만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그냥 감당이 안 되죠. 그냥 투잡 쓰리잡이 일상이 돼야 되는 거죠. 투잡만 해가지고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쓰리잡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8시부터 5시까지 자기 본업에서 일하고 또 곧바로 밥 빨리 먹고 또 두 번째 일을 하러 가야죠. 뭐 그렇게 해서 투잡을 떼어야 실제로는 하루에 15시간, 16시간, 17시간 일을 해야 겨우 그 빚에 대한 원리금, 빚을 갚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현재 빚을 진 사람들의 처지가 될 거다라는 거죠. 2022년 올해 안에 금리가 한 두세 차례 오르고 끝날까? 아닐 것 같은 거죠. 두세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앞으로 여러 차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우스푸어 된다? 이번에는 2012년에서 14년에 있었던 하우스푸어 정도의 수준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냥 지옥에 떨어진 빚쟁이가 된다라고 보면 맞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못 갚을 것 같은 거죠.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하루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결코 그렇게 처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부동산은 한번 얼어붙기 시작하면 5년 동안 안 팔린대잖아요. 주식이야 손절매 해가지고 지금 당장 혹은 몇 달 안에 팔 수 있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길게 내다보고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더욱 우리네 삶은 더욱 쉽지 않아질 거다. 부동산은 자기가 살 때는 5억 주고 사도 팔고 싶을 때 자기가 원하는 시기 때 올려서 받는 건 정말 대세상승기에 정말 운이 좋았을 때가 가능한 거고, 보통의 경우는 샀을 때 이미 감가상각으로 해서 집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게 지금 현재 일본 사람들의 인식이잖아요. 한국은 되려 오른다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게 계속 오를 수 있는 건 없죠. 오르고 내리는 게 사이클처럼 과도하게 오르면 떨어지는 거고, 또 과도하게 떨어지면 또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게 부동산 아니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돈으로 산 사람들, 무리하지 않고 자기의 생활 수준, 자기의 소득 안에서 산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에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 이미 연끌한 사람들은 답이 없다라는 거죠. 여유를 두고 빌렸어야 되는데 저렇게 무리하게 연끌하고 벼락거지라는 말에 감정 울컥해가지고 옆집에 있는 누구도 샀는데 내 친구 누구도 연끌해가지고 샀는데 나도 사야지 하고 뛰어드는 순간 인생이 끝장난다라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빚쟁이들이 속출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닥칠
후폭풍은 엄청나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